전 시간에 했었던 부분에서요. 그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고 하는 함수 썼던 부분 잠깐만 다시 좀 볼게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함수를 사용하실 때는 아규먼트로 우선 배열들을 넘겨주셔야 됩니다. 그 배열을 한 개 넘겨주시면 한 개의 배열을 훈련셋과 테스트셋으로 나눠주고요. 배열을 두 개를 넘기시면 두 개를 각각 훈련과 테스트 이런 식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트레인 사이즈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트레인 사이즈는 훈련셋의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크기. 이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게 정수로 전달하는 경우에는 정수인 경우에는 훈련셋의 샘플 개수예요. 샘플 개수가 되고요. 이게 0과 1 사이의 실수인 경우도 있어요. 0과 1 사이에 실수로 전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훈련셋의 전체 데이터셋에서 훈련셋의 비율, 샘플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훈련셋을 전체 뭐 100개 중에서 70개로 하겠다. 이거 70%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여기 전달하는 방법이 숫자로 70, 정수로 70이라고 하면 이때에는 70개를 훈련셋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여기를 0.7이라고 주면 똑같은 방법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그 70%를 사용하겠다. 그래서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를 지정할 때는 정수로, 그 다음에 비율로 지정을 하실 때는 0과 1 사이에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실수로 전달을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고요. 셔플이란 단어가 랜덤하게 섞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섞지 않겠다라고 하면 false를 주시는 거고요. 섞겠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true를 주시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임의 추출. 저희가 전 시간에 가장 마지막에 임의 추출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 봤어요. 직접 만들어 봤는데 그 임의 추출을 하시는 방법은 전체 샘플이 49개니까 일단은 인덱스를 만드는 거예요. 0부터 48번까지가 인덱스겠죠. 그렇죠? 훈련셋에서도 인덱스가 0부터 48번까지 있을 거고 타겟, 죄송합니다. 피처, 특성 행렬도 인덱스가 0번부터 48번까지 49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타겟도 인덱스가 0번부터 48번까지 49개의 인덱스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일한 위치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배열 하나 만든 다음에 그 배열을 섞어버리시는 거예요. 넘파이 랜덤에 셔플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넘파이의 랜덤 모듈에 셔플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서 이거를 써주시면 이렇게 쭉 잘 정렬되어 있었던 녀석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무작위로 섞여 있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시드를 다르게 하면 다른 순서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시드에 따라서 여기 있는 숫자들은 다른 순서로 배열이 될 거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35개와 6개를 뽑아내면 되는 거죠. 앞쪽에서 35개 무작위로 섞여 있는 숫자들하고요. 뒤쪽에서 14개 무작위로 섞여 있는 숫자들을 가지고서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훈련셋, 훈련 레이블, 테스트셋, 테스트 레이블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 거죠. 근데 방법이 조금 번거롭죠. 그죠? 이렇게 만드는 게 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게 그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일단은 우리가 피처와 타겟을 다 넘길 거기 때문에 X도 트레인과 테스트로 나눠질 거고요. Y도 트레인과 테스트로 나눠질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함수는 train set, test set, split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실 거고요. 여기에 사용하실 때 x, y 이게 arrays예요. arrays. 그 다음부터는 키워드 아규먼트로 전달을 하셔야 돼요. 키워드 아규먼트로 x, y 전달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무작위로 섞겠다. 우선 훈련 셋을 먼저 줄까요? 훈련 셋 사이즈, 트레인 사이즈 35개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랜덤 함수, 랜덤 스테이트 1번이라고 줄게요. 그리고 셔플은 여기서는 true라고 주시는 거예요. 요거는 아까 설명드린 거니까 넘어가고요. 랜덤 스테이트는 이거는 뭐랑 같은 거다? 난수 시드 설정하는 거예요. 난수 시드 설정하는 거고요. 이게 이미 추출을 의미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결과를 보시면은요. 결과를 보시게 되면 일단 각각 쉐입을 먼저 볼게요. 트레인 쉐입, X, 테스트 쉐입. 일단 요거 두 개만 먼저 보시면은요. 35개, 14개로 나눠줘야 돼요. 컬럼은 똑같이 2개씩 있어야 되고. 그렇죠? Y도 마찬가지예요. Y 트레인 쉐입하고요. Y 테스트 쉐입을 보시면은요. Y 트레인에는 35개의 샘플이 있어야 되고요. Y 테스트에는 14개의 샘플이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유니크한 값들 한번 찾아볼까요? Y 트레인과 Y 테스트에서 numpy.unique Y 트레인 그리고 return count 주로. 브림과 스멜트가 27마리, 8마리. 아까랑 조금 달라졌죠. 그러니까 요 시드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안에서 시드를 만드는 그 방법이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여기가 11개가 아니라 8개가 나왔던 거예요.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은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유니크. Y 테스트에서도 볼게요. 테스트, return, count, 여기로 true라고 주시면 여기도 브림과 스멜트가 섞여 있고요. 브림은 8마리, 그 다음에 스멜트는 6마리.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훨씬 편하죠. 아규먼트만 설정을 해버리면 되니까 아규먼트만 설정을 해버리시면 랜덤하게 섞어가지고 브림과 도미와 빙어가 섞여 있게끔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나눠줍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되셨어요?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X 트레인하고 Y 트레인만 가지고서 모델을 훈련시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확도는 훈련 셋에서의 정확도와 테스트 셋에서의 정확도 두 개가 비슷한지 다른지 이거를 비교를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미 추출 모델에서 이미 추출 샘플에서 KNN 훈련시키고 평가를 해보도록 하죠. KNN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KNN 모델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K네이버 클래시파이어. 이게 모델 생성.
모델을 생성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머신러닝 모델한테 데이터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훈련셋과 훈련 레이블을 제공을 하는 거죠. 자, 이게 문제지. 물고기의 길이와 물고기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문제지. 그러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다? 도미다, 빙어다라고 하는 정답지. 문제와 정답지를 같이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모델 훈련. 그래서 이렇게 레이블이 되어져 있는 훈련셋을 사용한다라고 해서 이런 훈련 방식을 지도 학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도 학습. 아셨죠? 네. 생성된 머신러닝 모델한테 데이터를 피팅시킬 때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 훈련 데이터를 제공한다라고 해서 이런 훈련 방식을 지도학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슈퍼바이스 러닝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자, 이렇게 훈련이 끝났어요. 여기까지 하면 훈련이 끝난 거고요. 훈련 셋에서의 정확도를 출력을 해보면 그냥 바로 할게요. KNN 점 스코어 X 트레인 Y 트레인 이렇게 하면 이게 뭐냐면 훈련 셋에서 얼마나 잘 맞추느냐 훈련 셋의 정확도를 계산을 한 거예요. 100%고요. 테스트 셋 정확도를 볼까요? X 테스트 Y 테스트 이게 뭐냐면 테스트 셋에서의 정확도예요. 여기도 100%네요. 그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35개만 훈련을 시켰는데 이 35개에 없는 전혀 새로운 물고기 14마리도 우리 모델은 어떻게 맞춘다? 잘 맞춘다라는 얘기. 그래서 이렇게 훈련시키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델이 괜찮은 모델이다라고 하는 그런 게 보여지는 거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되시죠? 자, 참고로 여기 있는 그 훈련셋과 테스트셋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참고로.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어떻게 우리가 시각화를 해볼 거냐면 이렇게 시각화를 할 거예요. X축, Y축 이렇게 할 거고요. X축은 여기 랭스, 그 다음에 여기 Y축은 웨이트. 그래서 점들을 찍어서 표시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뭐 이렇게 점들을 찍어서 표시하면 될 거고요. 이 점의 색깔을 훈련셋 따로, 테스트셋 따로 이렇게 출력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C본에 있는 스캐터 플러스로는 안 되고요. 따로따로 그리셔야 돼요. 우리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PLT 스캐터를 직접 이용을 하셔야 돼요. PLT 스캐터를 직접 이용하시고 X에는 무엇을 주시면 되냐면 X 훈련셋에서 2차원 배열이잖아요. 행은 전체를 다 선택을 하고요. 행은 다 전체를 선택하는데 랭스가 두 번째였을 거예요. 랭스가 두 번째. 그 다음에 Y는 X 트레인에서 마찬가지로 행은 전체 다 선택하고 여기다 0. 이게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 첫 번째 컬럼 이란 뜻이에요. 두 번째 컬럼, 첫 번째 컬럼. 자, 여기는 레이블을 뭐라고 줄 거냐면 트레인이라고 줄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만 그릴까요? 여기까지만 그려보면 점들이 찍혔죠. 파란색 점들이 찍혔어요. 랭스와 웨이트로 그리겠다라고 하는 단위 보세요. 단위 보시면 여기가 1000g이겠죠. 1000g. 여기가 40 센티미터겠죠. 그죠? 랭스와
웨이트로 제대로 그린 거예요. 맞죠? 그렇죠? 자, 이제는 마찬가지 방식으로 하나만 더 그리시면 돼요. 무엇을 그리시면 되냐면 plt.scatter. 이번에는 테스트 셋에서 그리시면 돼요. 테스트 셋에서 똑같이 인덱스 1, 컬럼 인덱스 1번, 그 다음에 테스트 셋에서 컬럼 인덱스 0번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레이블을 테스트라고 쓰시면 돼요. 그럼 여기 이렇게 그 점들이 찍혔죠. 점들이 겹쳐서 찍히는 부분들이 그 밑에 있는 것들이 잘 안 보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알파를 적용하시면 조금 나을 거예요. 알파를 0.4 이런 정도로 하시면 이렇게 보이죠. 밑에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죠. 근데 파란색이 훈련셋인지 그 다음에 주황색이 훈련셋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레이블을 넣은 건데 레이블의 내용이 표시가 안 되죠. 이거 보여줄 때 어떻게 보여주면 된다 그랬죠? 레이블 보여주는 게 레전드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plt.legend를 써주시면 이게 범례를 표시하겠다라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그렇죠? 각각의 플롯에서 레이블 속성에 있는 그 문자열, 레이블 속성에 있는 문자열을 그래프에 범례 표시로 표현해 주는 게 레전드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있어야 되고 여기도 있어야 되고 이거를 화면에 표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레전드예요. 레전드.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뭐 조금만 더 한다면 X축이 뭐고 Y축이 뭔지를 알려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여기는 랭스다. 그 다음에 Y 레이블은 무게다. 웨이트. 단위까지 써주면 더 좋겠죠. 여기는 뭐 센티미터다. 여기는 그램이다. 이런 정도로 써주시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펴본 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훈련셋은 여기 있는 파란 녀석들이에요. 파란 녀석들이고 파란 녀석들이고요. 여기서 훈련셋에서 정확도를 찾는다. 이건 어떻게 찾은 거냐면 35개의 샘플들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기 있는 샘플. 여기 있는 샘플에서 제일 가까운 녀석은 누구예요? 일단은 자기 자신. 훈련셀에서만 찾아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자기 자신이 제일 가깝고요. 그것 이외에 제일 가까운 녀석들을 찾아보면 나머지 4개 정도가 아마 요 사이에 있는 것들이 아마 4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5개가 되겠죠. 요 5개가 가장 자기 주위에서 가장 가까운 이유 5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누구라고 예측하냐 하면 그 5개가 전부 다 브림. 이쪽이 브림이죠. 이쪽이 브림이고 이쪽이 스멜트예요. 그래서 전부 다 브림이라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 브림이라고 예측을 해주는 거예요. 도미라고 예측을 해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쪽에도 있어요. 이쪽에도 파란색이 있는데 이것도 훈련셋에서 정확도 예측할 때 얘도 이용할 거예요. 그죠? 근데 얘는 가장 가까이 있는 녀석들이 이쪽에 있는 녀석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쪽에도 파란색이 있잖아요. 물론 이쪽에도 파란색이 있지만 얘 입장에서 가장 가까운 거는 여기 보니까 파란색들이 4개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녀석들이 누구냐면 이쪽이니까 스멜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멜트라고 예측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물론 제가 여기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쪽은 브림이다, 이쪽은 스멜트다 얘기는 안 했지만 그거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럼 테스트 셋은 어떻게 하냐? 테스트 셋에는 지금 얘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가장 가까운 거를 찾아보면 파란색에서만 찾아야 돼요. 파란색에서 제일 가까운 것만 찾으면 그 파란색 5개가 누구라고 얘기해주고 있냐면 브림이라고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테스트 셋에서의 예측값이에요. 이 테스트 샘플에서의 예측값은 어떻게 찾느냐?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파란색 점들을 찾는 거예요. 파란색 점들.
그게 훈련셋이니까. 그리고 그 훈련셋이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냐면 도미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측값이 도미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그 노란색 있죠? 이 노란색에서 테스트 셋이에요. 그죠? 노란색이 테스트 셋인데 그 테스트 셋에서 가장 가까운 거 5개를 찾아보면 파란색 있는 6명을 찾으면 돼요. 근데 그 파란색 5개가 전부 다 어디 몰려 있냐면 여기 몰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샘플에서 훈련 셋에서 가장 가까운 5개는 전부 다 스멜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측값도 스멜트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측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왜 여기서는 훈련 셋에서도 100%의 정확도가 나왔고 테스트 셋에서도 100% 정확도가 나왔는지. 그래서 훈련 셋과 테스트 셋을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아 얘네들이 어떻게 예측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보이죠? 보입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자, 그런데 그 임의 추출도요. 임의 추출도 문제점이 있기는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냐면 자, 임의 추출에서 훈련 레이블과 테스트 레이블을 볼게요. 훈련 레이블과 테스트 레이블을 보면 섞여 있는 비율을 좀 볼까요? 뭐 지금은 뭐 훈련 셋에서도 정확도가 100%가 나왔고 테스트 셋에서도 정확도가 100%가 나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자, 일단 우리가 이거를 먼저 보죠. numPy unique를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numPy unique라고 하시고 y라고만 할게요. y. 그리고 return count true. 자, 브림과 스멜트, 즉 도미와 빙어가 35마리, 14마리 이렇게 섞여 있죠. 35마리, 14마리 이렇게 섞여 있어요. 자, 이거를 이렇게 할까요? 스피시즈라고 하는 배열과 그 다음에 카운츠라고 하는 배열로 나눠서 이렇게 여기서 출력까지 하겠습니다. 스피시즈 밑에서 카운츠. 스피시즈는 브림하고 스멜트 2개고요. 카운츠는 브림이 35마리, 스멜트가 14마리란 뜻이에요. 14마리. 자, 아까 우리 훈련 셋도 나눴잖아요. 그죠? 훈련 셋도 나눴어요. 훈련 셋에 스피시즈가 있을 거고요. 훈련 셋에 카운츠가 있겠죠. 이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numpy unique y train 가지고 오면 되죠. 그리고 return count true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도 tr species 출력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tr train이란 뜻이에요. count 출력해 보시면 되겠죠. 아까 27마리, 8마리였었어요. 그죠? 27마리, 8마리. 맞죠? 그렇죠? 돔이 27마리 있었고 스멜트 8마리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카운츠 나누기 트레인 카운츠 뭘까요? 잠시만요. 반대로 죄송합니다. tr 카운츠를 카운츠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내가 뭘 한 거지? 이렇게 할게요. 49마리죠. 요렇게만 나눌게요. 요렇게만 나눌게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이거를 35.
자, 이거는 무엇을 계산한 거냐면 훈련셋에서 도미와 도미와 빙어의 비율 비율을 계산을 한 거예요. 자, 위쪽에도 하나는 없죠. 위쪽에는 뭐를 넣냐면 카운츠 나누기 49. 이거는 무엇을 계산한 거냐면 전체 샘플에서 도미와 빙어의 비율 계산을 한 거예요. 전체 49마리가 있었잖아요. 49마리 중에 35마리니까 71%, 그다음 49마리 중에 14마리니까 28.5, 그러니까 대략 한 29%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전체 샘플에서 도미의 비율이 71%, 전체 샘플에서 빙어의 비율이 29%라고 하는 거를 계산을 한 거고요. 밑에서는 훈련셋에서 도미의 개수, 빙어의 개수, 그거의 비율을 계산하니까 77%와 22%, 23% 이렇게 한 거예요. 네, 훈련 레이블. 네, 훈련 레이블에서.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비율이 살짝 다르죠? 대략 7대3인데 이거 반올림하면 8대2 정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큰 차이는 없지만 71%, 29%, 77%, 23% 약간의 차이가 있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테스트 레이블 볼까요? 테스트 스피시즈, 그 다음에 테스트 카운츠, numpy.unique 이용하시면 되고요. 테스트 레이블 주시면 돼요. 테스트 레이블 주시면 되고 리턴 카운츠 여기를 true라고 하시면 돼요. 이것도 출력해 볼게요. 테스트 스피시스 출력해 보시고요. 프린트 테스트 카운츠 출력을 해 보시면 도미가 8마리고 빙어가 6마리예요. 자, 근데 여기 비율 한번 볼까요? 테스트 카운츠의 14마리죠, 전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시는 거예요. 이거는 테스트 레이블에서 도미와 빙어의 비율을 계산한 건데 57%, 43%란 말이에요. 반올림에서. 그죠? 57%, 43%. 그러니까 테스트 셋에서는 빙어가 너무 많은 거죠. 비율로 따지면. 그러니까 전체 샘플의 비율이 도미하고 빙어가 7대3으로 있었으면 훈련 셋에서도 7대3, 테스트 셋에서도 7대3 이 비율을 유지하는 게 좋을 텐데 훈련 셋에서는 거의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테스트 셋에서는 그 차이가 너무 좀 심하죠. 그러니까 6대4 정도의 비율이란 말이에요, 지금. 6대4 정도의 비율.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지금 그 일반적인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그 훈련 성과가 좀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표하는 샘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스트 셋이 좀 더 너무 그 빙어가 좀 너무 많은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분포가 훈련 셋의 분포와 그 다음에 테스트 셋의 분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성능이 좀 안 좋게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지금 우리 모델 같은 경우는 너무나 간단한 모델이어서 숫자가 몇 개 안 되는 그런 간단한 모델이어서 좋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각각의 레이블에서 각각의 클래스에서 동일한 비율을 유지하게끔 뽑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샘플이 도미와 빙어가 7대3이다. 그러면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만들 때에도 여기 안에서만 70%와 30%로 나누고 여기 안에서만 70%, 30%를 나눠가지고 두 개를 합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나눠져 있었잖아요. 우리가 딱 요렇게 해서 이쪽에 35마리, 이쪽에 14마리 이렇게 있었죠. 그죠? 여기를 7대3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7대3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훈련셋을 만들고 요렇게 테스트셋을 만들면 전체 비율도 7대3을 유지하지 않을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함수를 이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0번부터 35번까지 여기 안에서만 인덱스를 랜덤하게 셔플 해주고요. 그 다음에 35번부터 39번까지 인덱스를 또 랜덤하게 셔플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앞에서 70%를 훈련셋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도 앞에서 70%를 훈련셋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서 뒤쪽에 30%를 테스트셋으로, 뒤쪽에 있는 30%를 테스트셋으로 써주시는 거예요. 네, 로직 이해되시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지. 근데 그렇게 우리가 직접 하셔도 되고요. 직접 하셔도 되고, 그러면 그거를 간단하게 함수에서 지정해 주는 게 있죠.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함수를 이용하시면 그게 간단하게 이루어집니다. 네. 자, 텍스트로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미 추출에서는 그 전체 샘플에서 각 클래스, 여기서 클래스라고 하면 그 도미와 빙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 클래스의 비율이 훈련셋과 테스트 셋에서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는 그 모델의 성능을 안 좋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머신러닝 모델의 성능이 안 좋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시는 게 좋냐면 전체 샘플에서의 클래스의 비율이 훈련셋과 테스트셋에서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더 좋은 방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똑같게 만들 수는 없을 거예요. 완전히 똑같게 만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유지되도록 만드는 것이 샘플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해주는 게 더 좋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온 방법이 뭐냐면 층화 추출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stratified 샘플링이라고 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로직으로 우리가 일일이 하나씩 하는 거는 안 할게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바로 만들어 보고 그 비율이 제대로 만들어지는지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X 훈련셋이에요. 훈련셋. 그 다음에 X 테스트 셋입니다. 그다음에 Y 트레인 훈련 레이블이고요. 그 다음에 Y 테스트
테스트 레이블입니다. train 테스트 스플릿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x하고 y 넘기시면 돼요. x하고 y 넘기시면 되고 train 사이즈 정수로 넘길게요. 30. 여기서는 이렇게 할까요? 우리 테스트 사이즈 안 써봤죠? 테스트 사이즈 안 써봤는데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 사이즈 0.3. 이거 무슨 뜻일까요? 테스트 셋의 크기를 전체 셋의 30%를 사용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훈련 셋은 그 반대로 70%가 되는 거죠. 70%. 그러니까 이거는 둘 중에 하나만 지정하시면 돼요. 테스트 셋을 30%로 하면 훈련 셋은 자동적으로 70%가 되는 거고요. 아니면 여기를 70%라고 했으면 여기는 자동적으로 30%가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개수도 마찬가지예요. 개수도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14개로 하겠다. 그러면 여기는 자동적으로 35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랜덤 스테이트가 그 난수를 만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난수 만드는 거 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셔플 섞였다. 셔플 true로 주시면 되고요. 섞어라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tratify라고 하는 게 stratify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무엇을 주시냐면 y를 주세요. y. 이 숫자는 뭐 여기를 1이라고 하든 2로 하든 이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고 요게 중요한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y에 있는 도미와 빙어의 비율을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층을 나눌 거야? 스트래티파이가 어떻게 층을 나눌 거냐라는 그런 내용인데 y에 있는 비율을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y에 있는 그 도미와 빙어의 비율을 테스트 셋에서도 유지하고 훈련 셋에서 유지하겠다. 이게 그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셔플이라고 하는 변수는 파라미터는요. 기본값이 true예요. 기본값이 true이기 때문에 사실은 얘는 쓰나 마나예요. 쓰나 마나입니다. 자, 일단 결과부터 보고요. 여기 있는 파라미터들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고 쉐입을 확인해 볼게요. 트레인 셋의 쉐입하고요. 테스트 셋의 쉐입을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34개와 15개. 아까 제가 올림을 해버렸는데 34.3 뭐 여기에서 올림해가지고 35라고 만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반올림을 해가지고 34개, 15개 이렇게 했네요. 이렇게 했고요. 당연히 Y트레인과 Y트레인의 쉐입하고요. Y테스트의 쉐입 당연히 34개, 15개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 샘플 개수가 동일해야 될 거고요. 중요한 거는 그 비율이에요. 비율을 보시면 아까 여기 전체 세트는 요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체 샘플에서의 비율은 71%, 그 다음에 29%. 요거 기억나시죠?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훈련 셋에서 train species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train count가 있을 텐데 numpy.unique 사용하시면 돼요. y train 그리고 return count true. 출력해 보세요. 그림이 24마리, 스멜트가 10마리 이렇게 들어왔어요. 비율 한번 따져볼까요? TR, 카운치를 30, 여기서는 34마리예요, 지금. 그죠? 34마리, 34로 나누셔야 돼요. 70%, 30, 반올림에서 71%, 반올림에서 29%. 비율 비슷하죠. 그렇죠? 훈련
전체 세트의 샘플 비율을 훈련 세트에서도 그 비율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죠? 테스트 세트 볼까요? 테스트 스피시즈, 그 다음에 테스트 카운츠, 넘파이 점 유니크, y 테스트를 보시면 돼요. 리턴 개수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테스트 스피시즈, 테스트 카운츠. 11마리와 4마리가 이렇게 나오죠. 11마리와 4마리라고 나오고요. 저거를 테스트 카운츠를요. 여기 몇 마리였나요? 전체가 15마리. 테스트 셋은 15마리죠. 이거를 15로 나눠주시면 73%, 27%. 그러니까 대충 비슷하죠, 이제. 그죠? 아까처럼 뭐 6대4, 뭐 아니면 뭐 5대5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73%, 27%요 정도 나오고 71%, 29% 비슷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그 훈련 셋에서의 그 정확도와 테스트 셋의 정확도가 비슷비슷해지는, 성능이 좋아지는 그런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방식이다? 스트래티파이드 추출이다. 층화 추출 방식이다. 딱 요거 하나만 주시면 돼요. 얘는 기본값이 true이기 때문에 얘는 굳이 넘기지 않으셔도 되고요. 얘를 지정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 한꺼번에 이제 그 파라미터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파라미터 여기서 한꺼번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X, Y 이런 것들은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훈련과 테스트로 나눌 훈련, 테스트로 나눌 배열들을 넘기시면 되는 거고요. 배열들을 넘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테스트 사이즈. 테스트 사이즈는 정수인 경우에는 정수이면 테스트 셋의 샘플 개수고요. 0과 1 사이의 실수이면 0과 1 사이의 실수이면 테스트 셋의 비율이에요. 테스트 셋의 비율을 의미를 합니다. 테스트 사이즈가 결정이 되면 트레인 사이즈는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트레인 사이즈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수이면 훈련 셋의 샘플 개수고요. 정수이면 훈련 셋의 샘플 개수, 0과 1 사이의 실수이면 훈련 셋의 비율이에요. 자, 여기서 테스트 사이즈나 트레인 사이즈 둘 중에 하나만 결정을 하면 테스트 사이즈 또는 트레인 사이즈 둘 중 하나가 결정되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셔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셔플은 그 샘플들을 무작위로 섞였다. 이런 얘기고요. 언제? 셔플이 true인 경우. 셔플이 true이면 샘플들을 무작위로 섞였다는 얘기고요. 여기가 false이면 샘플을 섞지 않겠다. 샘플들을 섞지 않겠다라는 뜻이고요. true가 기본값이에요. 그래서 얘는 굳이 안 주셔도 돼요. 어떤 경우에만 얘를 false를 주는 거냐면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했었던
그 순차적으로 뽑는 경우에만 false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거고, 그냥 stratify. 자, 여기에는 층화 추출의 기준이 되는 1차원 배열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각 클래스의 비율을 알 수 있는 1차원 배열을 넘기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Y라고 하는 1차원 배열이 도미하고 빙어 두 가지 클래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Y라고 하는 1차원 배열을 보면 도미가 몇 %인지 빙어가 몇 %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 각 클래스의 비율을 알 수 있는 1차원 배열을 여기다 주면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나눠줄 때 여기에 있는 비율과 거의 비슷하게 훈련셋도 나눠주고 테스트셋도 나눠준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스트래티파이. 그래서 여긴 1차원 배열을 주는 겁니다. 1차원 배열. 얘는 숫자. 얘도 숫자. 얘는 true나 false. 얘는 1차원 배열을 주시는 거예요. 1차원 배열. 그다음에 랜덤 스테이트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랜덤 스테이트는 난수 시드 설정 합시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이용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시간이 정리하다 보니까 시간 점심시간 많이 지났네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빨리 식사를 하고 싶으시죠?